안녕하세요. 숲해설가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숲해설가 여은섭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까요? 만약 아침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오늘이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오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이 수업으로 인해 오늘 하루를 보람찬 기분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라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원목 통 피리를 만들 건데요. 이 사용하는 나무가 이 떼죽나무예요. 떼죽나무에는 이야기가 참 많죠. 네. 선생님, 떼죽나무를 왜 떼죽나무라 그랬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 열매를 네. 풀어서 네. 점 같은 데 풀으면 고기가 때로 죽는다고 해서 떼죽나무라고 했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냇물이 이렇게 좀 흐르면 냇물을 막아놓고 거기에 이 나무 열매와 잎과 나무를 같이 막 으깨서 그 냇물에 쫙 풀으면 고기가 때로 딱 죽어 있대요. 네. 그래서 이 떼죽나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떼죽나무라고 하는 전설도 있고, 지금 열매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네네. 열매가 쭉 있는 것이 중들이 일년을 쭉 써서 이렇게 머리 털이 없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같다. 이래서 떼중 하다 보니까 이게 떼죽나무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빨래를 할 때 옛날에는 비누라는 거를 만들었었어요. 네. 만들었었을 때 이 과육, 이 씨에 요 과육 이거를 빠서 이 성분으로 빨래를 하면 때가 쏙 빠졌대요. 그래서 떼죽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아주 중요한 거, 선생님 이 나무의 수피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네. 아직은 어려서 수피에 결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때가 낀 것처럼 얼룩 또 얘가 좀 더 자라면 세로로 결이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 가지가 묵으면 세로로 이렇게 때가 껴서 때가 밀려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된다. 그래서 얘가 떼죽나무래요. 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 건데, 또 이 떼죽나무가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선생님. 뭐가 있냐면, 선생님, 얘 꽃은 동백꽃처럼 똑같이 통으로 꽃이 떨어지는데요. 네. 첫 번에 피어 있을 때 예뻐서 또 예쁘고, 떨어지면 그게 통으로 다 떨어져서 이 바닥에 꽃을 또 한 번 피운대요. 네, 그래서 또 그것도 때로 또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성분이 있어서 이름만큼이나 귀여운데 이 열매 또한 이름만큼이나 예쁘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선생님, 지금은 씨앗이 이렇게 가육이 말라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씨앗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다시 한번 꽃을 피운 것처럼 한번 보세요. 네, 다시 한번 꽃을 피운 것처럼 이렇게, 네,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도 보면 씨앗이 이렇게 가육만 싹 벗어지면 그대로 이렇게 예쁘죠? 네. 그리고 이 향이, 꽃의 향이 너무 좋아서 예전에는 집에 정원수로 많이 심었는데 어느 순간 정원수가 많다 보니까 사용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요즘은 다시 자연에서 얻어지는 걸로 정원수를 많이 써서 이렇게 여기에도 아마 그 안에도 지금 정원수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떼죽나무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이 아셨죠? 네. 네. 이렇게 떼죽나무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그만큼 신기하고 또한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떼죽나무 밑에 오면 할 이야기가 아주 많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이 떼죽나무가 제주도에는 산 중턱에 떼죽나무가 조금 많이 있는데요. 네. 제주도에는 뭐가 귀하죠? 물이요. 네, 물이 상당히 귀해요. 그래서 떼죽나무 중간을 가로로 쭉 돌려서 따가지고 여기에서 물바지처럼 호스나 비닐을 대갖고 물을 딱 받아서 항아리에 받았대요. 네. 그게 참 받은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물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그 물을 사용을 했대요. 그만큼 귀하게 이 나무가 쓰였던 것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네. 자, 떼죽나무 빈대라는 벌레의 집인데요. 네. 지금은 다 나가고 없어요. 네. 근데 마치 꽃이 피어 있는 거, 바나나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예쁘게 꽃이 피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나가고 저 위에도 하나 있죠. 저기 하나. 네. 떼죽나무는 이렇게 벌레집을 내줘서 벌레도 같이 공생하고 같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요. 지금은 다 나가고
없는 상태예요. 신기하죠, 선생님? 네. 꽃 모양처럼. 꽃 모양. 네. 오늘은 원목 피리를 만들 거예요. 네. 선생님, 이게 무슨 나무예요? 떼죽나무요. 네. 떼죽나무는 세포 분열이 아주 고와서 혹시 나이테가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나이테가 안 보이죠? 네. 이렇게 나이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끄럽게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기를 할 때 목재 중에서 최고로 많이 쓰는 게 떼죽나무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원목피를 만드는데 맨 처음에 구멍을 이렇게 뚫었어요. 네. 구멍이 보이죠? 네. 구멍이 양쪽에 다 뚫려 있는 곳에 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필이 소리가 날 수 있는 재료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네. 선생님 한번 불어보세요. 네. 와. 이제 안 꽂은 쪽으로 부를게요. 네. 네, 잘하셨어요. 소리가 어때요, 선생님? 아주 좋아요. 좋죠? 네. 네. 우리가 자연에 가서 이런 소리를 낸다 그러면 우리도 새들처럼 독특한 우리만의 소리를 또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들만의 피리를 한번 꾸며볼게요. 자, 꾸며보는 중에 저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거는 솜달이라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앵초예요. 앵초. 네, 앵초인데 요 부분만 찍어도 되고 전체가 다 찍어도 돼요. 그래서 내가 꾸며볼 수 있는 걸 어떻게 꾸미는지가 틀리고요. 선생님도 갖고 계신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태산목 와, 네, 옛날에 부잣집에만 네. 일단 심었다는. 그리고 농나무를 찍겠습니다. 네, 아마 이거는 부안에만 좀 많이 있는 나무죠. 농나무하고 지금 이 호랑가시 나무는 부안에 특징적으로 많이 있는 나무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거는 구실잣 밤나무예요. 네. 네, 구실잣 밤나무니까 우리 자 이거 갖고 멋지게 한번 꾸며봐요. 네. 네. 저는 맨 처음에 솜다리를 이용해서 솜다리 한쪽 면을 예쁘게 찍어서 자,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농나무를 찍겠습니다. 마술처럼 짜잔! 저도 됐어요. 네, 이렇게 꾸민다 그러면 오늘 비대면이라서 여기 나오지 않으셨던 선생님들도 안에서 이렇게 꾸미는 것만 갖고도 예쁜 색을 칠하면서 색이 아주 멋지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도 꾸며볼게요. 네. 자, 뒷면도 선생님 하나 하고 싶어요. 저는 호랑가시 나무를 사용하겠어요. 선생님의 잉크를 찍어서 색을 바꾸고 저는 빨간색으로 스탬프를 찍은 다음에 뒤에다가 앵초를 위에만 찍겠습니다. 꽃만. 짜잔 이렇게 호랑가시 나무가 지금은 그냥 모습만 갖고 있지만 색을 칠한다 그러면 훨씬 멋있는 호랑가시 나무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칠해볼게요. 네. 선생님, 얘는 사인펜인가요? 네임펜으로 했는데요. 네. 선생님, 제가 해보니까 네. 네임펜보다 색을 칠할 때는 색연필을 사용을 해주시면 색이 훨씬 부드럽게 나올 것 같아요. 네임펜으로는 이렇게 테두리 선만 선명하게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 색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저희는 집에서 그러면은 색연필로 네, 칠하면 색을 칠하고 훨씬 지금은 예쁜 색이 나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된 거는 네임펜입니다. 네. 선생님 혹시 네. 겨울에 네. 자성 왜 우리 저희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종을 치면서 저희가 돈을 집어넣고 자선 냄비. 자선 냄비 그 자선 냄비에 넣었을 때 그래도 그 표현을 해줄 때 우리한테 달아주는 빨간 열매 있죠? 네. 그게 뭐죠? 사랑의 열매. 네, 사랑의 열매는 어떤 나무의 열매를 보고 착안했을까요?
호랑가시. 맞아요. 호랑가시 나무 열매를 보고 착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호랑가시 열매를 칠하려고 색을 칠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 이거였구나 하고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전잘 칠했어요. 앞면은. 아 그래요.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어떠세요? 예뻐요. 아마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 여러분들만의 나무 피리나무 피리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끈 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끈은 이렇게 반을 접어요. 반을. 네. 그리고 접혀진 부분 중에 자, 이어진 부분을 여기 구멍에 이렇게 끼워 넣을 거예요. 끼워 넣고 그 구멍으로 다시 두 줄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네, 당겨줬죠? 네. 당겨진 산에서 이 상태로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얘가 좀 풀리기도 하고 느슨해지기도 할 것 같으니까 여기 선을 한번 묶을 거예요. 묶는데 좀 당겨줘서 묶어줘야 이 끈 길이가 많이 짧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자, 혹시 선생님 묶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묶으신 거에서 선생님 양쪽 고리를 만드는데요. 양쪽 고리는 자,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끔 자, 요 부분을 한번 묶어 주셔서 옥매듭을 할 거예요. 옥매듭을 해서 밑에 쪽으로 내려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고리를 옥매듭을 한쪽 고정을 끈을 시키고 그 고정시킨 거에 옥매듭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고 자,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고정을 시킨 거에 옥매듭을 이렇게 해주시면 자, 바라보기에 이렇게 두 개 끈이 됐죠? 그러면 자, 줄였다가 늘렸다가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내 목에 맞게끔 끈 길이를 줄였다 늘렸다 하시면 이렇게 예쁜 피리가 완성됐어요. 네. 끈을 반으로 접어서 반에 접힌 부위를 자, 요 구멍 안에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작은 구멍이 생길 거예요. 여기에 끈 두 개를 집어 넣어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이대로 놔두셔도 되거든요. 이대로 놔두시고 또 나는 이게 흔들거리는 게 싫어 하시면 여기를 한 번 더 묶음으로 해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쓰시기 위해서는 그냥 놔두시는 게 훨씬 더 좋을 듯도 해요. 그리고 자 여기 고리를 연결을 할 건데요. 이게 항상 고정된 크기만 있으면 목에다만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짧게 해서 가방끈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끔 끈 조정을 할 건데요. 끈은 자 매듭 방법은 옥매듭 하나만 쓰는 거예요. 자 옥매듭을 끈 줄 하나에 고정을 시켜서 고정된 거에 자 이렇게 얽어매는 거예요. 이렇게 옥맨다 이렇게 해서 얽어서 이렇게 매서 고정된 데에서 이렇게 매듭만 살짝 한번 자 그리고 두 번째도 고정된 끈에 자 이렇게 얽어매서 둥글게 얽어매서 여기에 고리 끈에 구멍에 넣어주시기만 하시면 이렇게 가볍게 옥매듭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끈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 방법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